안녕하세요. 인젤러스쿨의 친절한 담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함수 없이 엑셀 보기기의 6번째 순서로 표시 형식 2편을 준비했습니다. 표시 형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까지 설명하다 보니 1편에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사용자 지정 형식 부분을 2편으로 따로 준비했으니 표시 형식 입력이나 잘못된 입력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 등을 알고 싶으신 분은 1편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제가 이 표시 형식 중에 사용자 지정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240101 이렇게 연도 월일이 그냥 쭈루룩 나오는 형태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면 그 컴퓨터가 그렇게 보이게 바꿔주거든요. 그 법칙이 바로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알파벳을 거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알파벳의 경우에는 내용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몇 번 입력을 하느냐 그 자릿수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보이는 형식이 변경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M 같은 경우에는 months의 약자죠. 그래서 한 자리 하면은 0 없이 한 자리만. 두 자리 하면은 0이 만약에 필요 없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더라도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0을 하나 더 넣는 두 자리로 보여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 자리가 되면은 영문 같은 경우에는 January, February 이렇게 하잖아요. 1월, 2월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걸 약어로 앞에 부분만 보이도록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M을 세 글자 M 그다음에 이걸 풀로 January, February를 풀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 길게 네 자리를 입력을 하고요. 저 사실 이거 5자리 쓰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각 월에 첫 글자를 보이게 하는 것은 M 5자리라고 합니다. day는 두 가지의 약자예요. 첫 번째는 day, 그다음에 두 번째는 date. D는 데이하고 데이트의 약자가 다 되죠. 그래서 하나 입력을 했을 때는 날을 의미하는 1일이 1 한 자리, 그 다음에 DD 하면은 필요 없는 자릿수인 두 번째 자리도 포함을 하는 0, 1, 02 형태로 입력이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이 세 자리와 네 자리는 이 D가 더 이상 데이가 아니고 데이트, 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DD 하면 요 데이를 생략하고 짧게 쓰는 sun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DDD 4개를 다 치게 되면 데이까지 다 붙은 Sunday, Monday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우리가 앞에 있는 두 자리는 생략을 하고 뒤에 두 자리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y가 2개면 24, 그 다음에 y가 4개면은 그 앞에 뭐 19라든지 20이라든지 이걸 생략 없이 전체가 보여지는 게 YYYY입니다. 근데 실제로 입력을 해보면 y를 입력하면 이 두 자리가 나오고요. YYY 3개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4자리가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정석은 이렇게 2자리, 4자리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썬데이, 먼데이라고는 어색하죠. 그래서 한글 요일을 입력할 때에는 A라는 것을 약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데이트 여기 요일을 보시면 세 자리 네 자리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일을 나타낼 때는 세 자리 네 자리를 쓰는데 한글로 할 거면 A를 쓴다. 그래서 A는 월, 화, 수, 목, 금 이거고 그다음에 A 네 자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셀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1을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볼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을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워낙에 날짜는 표현하는 방법이 많아서 그냥 제가 만들어 쓰는 게 더 편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지금 연도를 2자리라 그랬잖아요. 연도 2자리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Y를 2번 입력합니다. 여기 지금 보기에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월을 쓸 건데 자릿수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2자리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month, 1 month. 그 다음에 day,
날짜도 자릿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자리로 쓸 겁니다. DD. 이렇게 되면 위에 똑같이 년, 월, 일이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겠죠? 그럼 중간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1 해서 또 사용자 지정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YY 그 다음에 점 찍으세요. 점 찍고 month, MM 그 다음에 day, DD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월하고 일을 이렇게 입력하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요. 이번엔 연도를 표시 안 할 거니까 연도는 입력하지 않고요. 월. 근데 지금 1월인데 0을 자릿수를 생략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치면 돼요. M. 그 다음에 월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D. D도 앞에는 0을 생략했으니까 D도 0을 생략을 하겠죠. 그럼 D 1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월하고 일 사이에 한 칸 띄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한 칸 띄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다음에 이렇게 괄호나 이런 기호를 쓰실 수도 있거든요.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다음에 M/D 다음에 요일 뭐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한글 요일 A를 월만 입력할 거니까 짧게 하나, 둘, 셋, 세 번 입력하시면 월이 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4번 입력하면 월 요일이 되고 3번만 입력하면 월이 되고 가로 잡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사용자 지정에서 월, 일 이게 텍스트잖아요. 이거를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일이 넣으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안 넣어도 알아서 큰 따옴표를 넣어주도록 이제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이렇게 큰 따옴표를 양쪽으로 텍스트 양쪽으로 감싸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기 앞에 날짜에 비해서 제가 복잡하게 써놨죠. 왜 그러냐면 엑셀에서 시간을 다루는 거는 진짜 좀 복잡해요.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루를 1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24분의 1 하루? 이런 24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게 조금 복잡하고 시간은 상대적으로 날짜에 비해서 응용할 수 있는 형태가 별로 없어서 기본 형식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짧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은 시각, 딱 그 시각 찍히는 시각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시작과 종료 시간 사이가 뭐 2시간이 걸렸어, 2시간 30분이 걸렸어 이런 것을 할 때는 시간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 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대괄호를 텍스트 앞뒤로 감싸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와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내용, 자릿수는 형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엑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H는 hour의 약자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2개를 하면은 얘는 필요 없는 0도 제시가 되는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된다. M은 아까 앞에서 날짜에서는 month를 의미를 했는데 여기에서 미니트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M은 한 자리, MM은 두 자리, 자릿수가 두 자리가 된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쓰다 보면은 구분이 되기는 할 텐데 이게 앞에 M이랑 여기 M이랑 뭐가 차이예요?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제가 여기 써놨죠. 이게 M이 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H가 들어가거나 뒤에 S가 들어가야 얘가 이 M이 분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엑셀이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M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분이 아니고 엉뚱하게 날짜에 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S는 second,
그래서 S는 한 자리, SS는 두 자리. 이렇게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엑셀은 24시간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2시간제, 12시간제를 채택을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AM/P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오전, 오후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실 수 있고요. A하고 P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AM, PM을 A, P 이런 식으로 약자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거를 AM, PM 말고 오전, 오후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앞에 이렇게 대괄호 해서 이렇게 복잡한 걸 또 붙여줘야 됩니다. 이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기본 형식에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선택을 하셔서 시간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들은 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만약에 초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본 세팅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개념인데요. 우리가 시각에는 24시간 이상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4시가 넘어가거나 60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거는 시각으로 쓰인 게 아니고 시간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가 넘어가거나 60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에서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경과된 시간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다른 거와 다르게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일이 생겼잖아요. 이게 일부러 제가 이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만져 놓은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오늘 날짜 몇 시, 어제 날짜 몇 시에서 뭐 시작 시간에서 종료 시간을 뺀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몇 시간이 이 시각이 아니고 몇 시간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컨트롤 1 해서 사용자 지정에 가시고 H를 지금 24시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그러고 시간으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대괄호로 감쌉니다. 그러면 30시간 35분 14초가 걸렸다. 이게 시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초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초 부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30시간 35분이 소요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1시간 30분 5초인데 이거 몇 분 걸렸는지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1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H는 생략을 지워주시고요. 여기 M 부분에 대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90분 50초가 걸렸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까지는 몰라도 되겠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걸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이게 분인지 초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입력이 안 되신다면 큰 따옴표를 누르시고 분 긴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몇 분 걸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초로 입력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1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앞에 다 지워주시고 S에다가 대괄호를 해주시고 여기도 초를 입력을 해볼게요. 초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시각이 5,405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간하고 분을 만약에 추가한다라고 하면 H 다음에 시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MM 다음에 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30시간 35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숫자입니다. 숫자 형식에 지금 도달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형식이죠. 이 형식에서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가 있는데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점이 보기가 안 좋나요? 일단 천 단위마다 있는 쉼표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천의 자리 구분 기호를 입력을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1 이렇게 해서 구분 기호를 넣으니까 한결 보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단위가 너무 커요. 지금 100만, 1000만 단위가 되다 보니까 불필요해 보이는 0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엑셀에서는 세 자리마다 한 번씩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0원, 10,000원 하는데 10,000원 단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 단위를 생략을 하지만 엑셀은 글로벌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세 단위로 생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세 단위를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1을 누르시면 표시 형식 떴죠.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안 설정했던 부분을 아닌 부분까지 설정을 해서 없어지게 됐는데 이게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M, D 이런 거 했을 때 자릿수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0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자리라도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0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필요 없어. 소수점 뒤에 있는 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5자리가 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자리만 써야 된다든지 이럴 때 앞에 있는 0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1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 지정에서 설명을 할 때 만약에 000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이게 세 자리가 표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0이 더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이렇게 00 하고 자릿수를 맞추기에 불필요한 0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샵으로 하게 되면 샵 하고 샵을 아무리 많이 친다고 해도 이 앞에 자릿수가 더 지금 120으로 끝났는데 그 앞에 더 이상 숫자 0이 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생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어차피 숫자인데 샵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왜 0하고 샵을 구분을 하느냐?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할 때 자릿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뭐 코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참가 번호 같은 거를 이제 써줄 때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1번이라고 1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3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1을 하면 001이 되고 15 이렇게 하면 015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유지해주는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것은 0일 경우에 한 자리는 그냥 만약에 데이터가 빵이라고 하더라도 없더라도 그냥 한 자리는 남겨두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서식으로 샵, 콤마, 샵샵 0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1로 들어가서 사용자 서식에서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것을 지금 입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콤마를 하나 더 찍으면은요, 지금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3개가 여기 있었었는데 콤마를 하나 더 찍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콤마 뒤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천의 자리를 삭제를 하고 우리가 단위로 단위 1,000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더 지울 수도 있어요. 콤마를 하나 더 지우면 두 번째 있는 콤마까지 사라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너무 데이터가 많이 생략이 되니까 하나만 지우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천 단위가 있는 것은 없으니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것은 반올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밑에 있는 세 자리를 지워줘서 안 보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 음수가 있는 게 좀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음수를
다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 숫자 형식에서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텍스트일 때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각각의 서식을 따로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 약간 조건처럼 이렇게 대괄호 안에 그 옵션, 지정해야 되는 옵션을 넣어주면은 그것이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색깔인데요. 색깔은 엑셀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을 했을 때 지원하는 색깔은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 녹색, 녹청, 자홍 이런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는 서식의 맨 앞에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색깔을 입력을 하면 그 색깔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영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을 해서 첫 번째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파랑을 해볼게요. 파랑을 하고 그 다음 샵, 콤마, 샵 0 하고 천의 자리 지워줄 거예요. 복사를 해놓을게요. 어차피 음수에도 똑같이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넣으시고 이 콜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프트 안 하고 하면 세미콜론 되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빨강으로 할 거예요. 빨강, 대괄호 닫고 샵, 콤마, 샵 0 하고 콤마 하나 해서 천의 자리 삭제하고 그 다음에 0일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냥 0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잘 구분하기 위해서 대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대시를 입력을 하시고 세미콜론을 하시고 텍스트는 굳이 아직 지정을 안 하실 거면 생략하셔도 돼요. 0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분은 됐는데 음수에 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조금 이것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1 들어가셔서 여기 빨강 앞에 이렇게 빼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확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지금 0일 경우에 지금 까만색으로 우리가 음영을 따로 색깔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이제 아까는 0이었는데 이렇게 대시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셔도 돼요. 대시가 아니고 없음. 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없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적자가 있었었는데 적자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컨트롤 1 해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고 나서 어떻게 보여질 건지 지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지정만 안 하실 예정이라면 여기는 세미콜론까지는 찍으시면 안 돼요. 세미콜론을 삭제하시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적자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적자라고 되어 있는 것도 뭔가 특별하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미콜론을 찍고 표시 기호를 한번 해볼까요?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셔서 지금 어쨌든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쓰여있는 적자라는 글씨가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골뱅이 표시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여기로 가지고 올 거야. 근데 대신 그 앞에 중요 기호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중요 표시가 사실 여기 중요 표시를 입력을 안 했지만 적자라는 게 중요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가 중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친다 그래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찍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기능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굳이 사족을 붙여서 여기 양수이면은 위로 삼각형, 음수이면 아래로 삼각형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특수 모양이 화면 밖으로 보여서 캡처가 안 돼서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요 서식을 복사를 해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운받은 자료에도 여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을 누르셔서 요거를 지금 요 파랑
이 색깔 지정하는 건 맨 앞에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위로 삼각형, 아래로 삼각형 요거를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칸을 띄라는 표시예요.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제가 복사한 거에. 다시 컨트롤 E를 하고 여기 빨강, 여기 차이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도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 삼각형이 여기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음수 기호도 잘 안 보이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또 지금 기능을 배우는 거니까 여기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은 별표를 합니다. 별표를 하시고 한 칸 띄면은 사용자 지정 형식을 하는 이 칸 안에서 별표를 한다는 건 별표를 하고 그 뒤에 것을 요 다음 거가 나타나는 것까지 무한해서 반복해서 계속 입력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하고 한 칸 띄우기를 하시고 적용을 눌러보시면 삼각형이 나오고 여기 띄어쓰기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맨 끝에 여기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띄어쓰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여기 뭐 별표를 한 다음에 물음표 표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별 표시 다음에 이게 맨 끝에 올 때까지 물음표 표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더 길어지면은 이렇게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물음표 표시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표시 말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면 이렇게 맨 양쪽 정렬을 마치 한 것처럼 맨 왼쪽에 기호가 보이고 오른쪽에 숫자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 어떻게 숨겨놨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프린트하거나 보여질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는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그냥 흰색으로 색을 칠해 텍스트를 입력을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셀 색과 동일하게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안 보이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배경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다른 색으로 칠하게 되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세미콜론 하나, 둘, 셋 이렇게 입력을 하면 모든 것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아예 표시가 안 돼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표시가 안 되게 됩니다. 그 원리는 여기 숫자 형식에 하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 형식을 지정하는 것들을 구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식은 지정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로 다 지정을 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3개를 입력을 하면 셀의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서식을 넣어놨지만 안 보이게 클릭을 하면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 뭐 색깔 바꿔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위와 관련된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원이나 개처럼 단위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될 때, 계산서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될 때는 이 단위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숫자가 아니고 텍스트로 지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원이 되어 있고 개가 되어 있는데 계산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입력을 해보시면 원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개라는 게 보이지 않죠? 이걸 표시 형식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화장을 해 놓은 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원을 지어줘 볼게요. 컨트롤 H. 그래서 원을 아무것도 없는 걸로 모두 바꾸시고요. 자, 여기 개를 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모두 바꿔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럼 이게 계산은 되는데 이 원하고 개하고 원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역을 개부터 해볼게요. 여기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셀 서식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우리가 0이랑 샵은 숫자를 의미를 해요. 그러고 만약에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을 하려면 골뱅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0 혹은 샵을 눌러도 되겠죠. 그래서 샵 하시고 그 다음에 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큰 따옴표 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지금 숫자가 있고 그 뒤에 개가 붙게 되었죠. 근데 이거 샵이나 0을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개만 하면 숫자가 생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샵이라든지 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은 여기랑 여기랑은 다 원이 붙는 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1 해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여기에서는 좀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많이 썼던 샵, 샵 0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뒤에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원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도 되고 보일 때도 원과 단위가 보이게 되는 이런 식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 숫자라든지 날짜,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엑셀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시고 이해가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